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나면 정부도 병원도 환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게 바로 감염병 전문 병원인데요. 국내 첫 감염병 전문 병원이 광주 조선대학교에 지어집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부터 1339에 접수된 의심 신고가 4천 건이 넘고 광주 보건소 등에도 하루 20건이 넘는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등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감염 경로와 위험성, 치료법 등을 당장 알 수 없는 데다 관련 시설도 부족했던 겁니다. 감염병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첫 감염병 전문병원이 이곳 조선대학교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약 580억 원과 조선대병원 예산 약 200억 원 등 모두 약 780억 원입니다. 공공 영역이 의료시설이나 전문 인력 등의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민간 영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겁니다. 감염병 발생 시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과 최첨단 의료시설로 국민의 건강을 최전선에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병원은 조선대병원 옆 연면적 약 13,0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평상시 98개의 병상이 있고 위급 상황 시 이는 음압병상 36개로 전환됩니다. 현재 광주에 있는 국가음압병상은 전남대병원 7개와 조선대병원 5개 등 모두 12개인데 앞으로 4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음압수술실과 외래 관찰병실, 감염병 실험실도 갖추게 됩니다. 무엇보다 질병 확산 우려 때문에 다른 의료시설은 수용을 꺼려하는 감염병 환자들을 가장 먼저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도 감염병 전문병원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검사와 전문 진료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강주에 혼합병 감염병 전문병원이 건립됨으로써 컨트롤터 역할과 대응 체계가 구축되겠습니다.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2026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수도권과 충청권 등 국내 4개 권역에도 각각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구들장 논을 아십니까? 물이 귀했던 완도 청산도에서 논바닥에 구들장을 깔고 벼농사를 지었던 전통 농사 방식인데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 구들장 논이 재현돼 꼬마 농민들이 모를 심었습니다. 모내기 현장을 박수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단에 만들어진 조그만 논 앞에 꼬마 농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차례대로 한 사람씩 논에 들어가 농민 아저씨의 도움을 받으며 모를 심습니다. 이쪽에 뽀짝 속에 들어가야 돼요. 좀 더 누르세요. 무릎까지 빠져들어가 걷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처음 해보는 모내기가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구들장에 들어가서 발 넣는 것도 시원하고 재미있었어요. 잘 벼가 커져서 가래떡을 만들어 먹는 게 기대돼요. 2평 크기로 조성된 이 논은 옛날 물이 귀했던 청산도에서 논바닥에 널찍한 돌을 깔고 물을 가두었던 구들장논을 재현한 겁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도 등재된 구들장논이 도시 초등학교에 등장한 건 예술가들의 생태 문화 활동이 시작이었습니다. 지난해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예술가 8명이 전주 한옥마을에 구들장논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고 그 성과를 교육 현장으로 가져온 겁니다. 아이들한테는 분명하게 낯선 경험일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정말 잠깐이지만 그 낯선 경험이 주는 뭔가 있지 않을까요? 비록 2평 크기의 조그만 논이지만 아이들은 손수 만든 논에 모를 심으며 학교보다 큰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밥 한 그릇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손길 발길을 더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꼬마 농민들은 오늘 심은 모를 잘 가꿔서 쌀을 수확하면 맛있는 떡을 지어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6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7.2도로
1939년 기상관측 이래 6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이 밖에 영광과 해남, 진도 등에서도 6월 최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은 날로 기록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 지역 최대 민간공원 특례 사업 부지인 풍암동 중앙공원에서 쓰레기산이 발견됐습니다. 공사 도중에 우연히 발견된 쓰레기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6,000톤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일대에 쓰레기가 더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광주시가 시추와 같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라는 점입니다. 광주 MBC의 고발 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천홍희 기자입니다. 풍암 저수지 근처 산책길에 쓰레기산이 생겼습니다. 라면 봉지와 플라스틱 등 대부분 생활 쓰레기들입니다. 땅 깊숙한 곳까지 쓰레기가 층층이 박혀 있습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 저수지 근처에 수십 년 동안 묻혀 있던 쓰레기들입니다. 이곳에서 주운 쓰레기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음료수 캔의 유통기한은 2011년까지이고 이 빛바랜 라면 봉지에는 서울 88올림픽 공식 라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곳에 생활 쓰레기들이 최소 30년 이상 묻혀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인 이곳에서 지난달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묻혀 있던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쓰레기 양은 6,000톤, 처리 비용만 1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관할 구청인 서구에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곳의 쓰레기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로 수십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7, 80년대 당시 광주시가 쓰레기를 수거해 매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최소한 20년 정도 이상 이렇게 장기간 매립된 양으로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 관에서 수거해가지고 업자를 통해서 대량으로 배출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장에서 쓰레기가 나온 만큼 시행자인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공원 사업자인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에서 다 처리할 계획이고요. 1, 2개월 이내에 처리할 것으로. 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이처럼 비어있는 땅에 쓰레기를 묻었던 만큼 이 부지 근처에도 더 많은 쓰레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근처 부지에 쓰레기가 더 묻혀 있지는 않은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강제할 권한도 없고 사업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근처 주민들만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솔차이 오래된 것 같아요. 금방 인자 저것이 갖다가 묻어놓은 것은 아니고 저기뿐이 아닐 거예요.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처 부지 일부를 파보겠다면서도 쓰레기가 묻혀 있는지 정밀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국 근린공원 특례사업장에 건축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 4월 부지 조성 과정에서 오염된 자갈과 폐비닐 등 15톤 덤프트럭 수십 대 분량의 건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광주시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폐토석은 임시 적치장으로 옮겨 보관하는 등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된 가로수인 메타세쿼이어 수십 그루가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잘려나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 것보다 벌목하는 게 비용이 저렴하다는데요.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사라지는 데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큽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오천산단과 만흥동을 잇는 도로입니다. 곱게 뻗은 줄기와 풍성한 이파리를 자랑하는 메타세콰이어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세콰이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 때문입니다. 2차선의 도로가 4차선으로 더 확장되면서 길 옆에 메타세콰이어는 벌목 대상이 됩니다. 도로 확장 구간 780m 안에는 메타세콰이어 118그루가 있습니다. 이 중 존치될 나무는 51그루에 불과하고 나머지 67그루는 옮겨 심거나 벌목해야 합니다.
수령이 수십 년 된 나무가 베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정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었다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여수시는 벌목 대신 나무를 옮겨 심는 안을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큰 문제입니다. 직경이 40cm 이상, 15m 이상의 거목을 이식할 경우 나무 한 그루당 4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듭니다. 67그루의 나무를 이식하는데 3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수년 동안 자라온 이 메타세콰이어의 경우 미관이나 경관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아주 크나큰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여수시는 이식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많은 사업비가 부담입니다. 벌목보다 이식하는데 들어가는 기간이 훨씬 길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이렇게 메타세콰이어를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고 걱정도 많이 계시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식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수십 년간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가로수로 명맥을 유지해오던 메타세콰이어 길이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목포시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은 물론 대표적인 관광지로 활용하고자 조성했던 사막도 인공수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합니다. 각종 쓰레기와 녹조는 물론 벌레들이 들끓고 있는데요. 목포시는 그동안 수질 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조차 세우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공원 조성에는 12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각종 쓰레기와 녹조가 어두운 수면 위를 가득 뒤덮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녹조 위에는 벌레와 유충들이 들끓고 일부 쓰레기들은 완전히 썩어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수로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진흙과 수초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물고기의 사체들과 먹다 버린 술병 등 쓰레기도 눈에 쉽게 띕니다. 물이 어찌 이상하여야 요즘에 계속 댕겼는데 며칠 댕겼는데 몸께 진짜 꾸정꾸정해보여요. 물 막 청소하고 이런 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못 봤어요. 이곳은 길이 2.2km 규모로 9개의 교량과 3개의 취배수 관문을 갖춘 목포 사막도의 인공수로. 지난 2010년 120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끝에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취배수 관문 개방을 통한 주기적인 정화 등 기본적인 수질 관리조차 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오염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버린 취수 관문 앞입니다. 옷으로 변해버린 물을 휘저어 보겠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벌레들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목포시는 최근 5년간 수로 관리를 위한 예산조차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간 한두 차례 인근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지만 인공수로의 수질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겁니다. 경사면에 제초자 과제변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어차피 수질 안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좀 미비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추가적으로 보완을. 목포시가 사막도 일대 총 사업비 1,780여억 원을 투입해 인공수로와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며 사막도 복원화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00년. 당초 구상했던 사업 완료 계획까지 불과 1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목포의 아름다운 섬 사막도는 악취와 쓰레기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인사의 양자 대결로 펼쳐집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유일한 재선 의원인 민형배 의원이 중앙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 8명은 양부남 의원을 시당위원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혀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는 2년 전과 같이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간의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